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라.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깨울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공감하세요. 영웅들에게 끌리는 건 당신 안에도 영웅적인 특징이 있어서입니다. 자연의 기적과 같습니다. 비밀스러우면서도 유용하지요. 마음과 정신이 저절로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지한 대중이 신비에 묘하게 취하듯이 말이지요. 존경심이 생기면 호의가 따라오고 애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 없이도 설득되고 수고 없이도 공감됩니다. 공감에도 적극적 공감과 소극적 공감이 있는데 공통점은 큰 행복을 주는 대상일수록 경탄도 커지지요. 그 관계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커다란 기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집도 공감이라는 비밀스러운 호의 없이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며 의존하게 만들어야 당신을 따른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세요. 도금사가 아니라 숭배자가 우상을 만드는 법입니다. 현자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요. 그러려면 그들을 희망의 밧줄로 묶어놓는 것이 전략이지 그들의 감사의 말만 믿고 놔두는 것은 얕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좋게 기억되고 감사는 나쁘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존중할 때보다 의존할 때 더 큰 감정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해소되면 곧바로 샘의 등을 돌리고 오렌지는 으깨진 후에는 황금빛 접시에서 거름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의존감이 사라지면 호의적인 태도는 존경심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니 희망을 주되 그것이 결코 완전히 충족시키면 안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심지어 상대가 당신의 군주인 경우에도. 하지만 당신이 잘못될 때까지 지나치게 침묵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잘한 득실을 따지지 말고 큰 그림을 보아라. 선하고 고귀하게 행동하세요. 위대한 사람은 일처리가 소심하지 않습니다. 자잘한 득실을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일수록 그렇지요. 매사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너그럽고 정중한 신사처럼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야 남들을 이끌어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심지어 적이라도 많은 부분은 내려두어야 합니다. 매사를 따지고 들면 성가시고 특히나 원래 성가신 일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어야지 매번 관여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예의 바른 사람은 인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교양의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례는 경멸과 역겨움을 야기하지요. 자만에 취한 무례는 혐오스럽고 천한 인격에서 기인한 무례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신용만 할 거라면 차라리 지나치게 예의 바른 편이 낫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용기의 증표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은 거의 안 들지만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의와 명예는 그것을 상대에게 표하는 당사자에게 머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상을 미리 베풀라. 감사함을 아는 이들에게만. 나중에 따라올 보상을 미리 베푸세요.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현명한 수완입니다. 아직 공로를 세우기 전에 호의를 받으면 친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장점이 생깁니다. 호의에 고마움이 커져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보답으로 주어야 할 것을 호의로 베푼 것인데도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지웁니다. 의무감을 지우는 매우 세련된 방식인 것이지요.
즉 보답을 요구하려는 마음을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감과 의무감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천한 사람들은 미리 수여된 연금을 박차를 계기로 삼기보다는 입에 물린 재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슬쩍 운을 띄워서 확인하라. 슬쩍 운을 띄워서 확인하는 방법은 특히 여론의 향방이나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더욱 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말에 확신이 든다면 더 진지하게 진행할지 전격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의도를 점검해보고 어떤 근거에 기반해야 할지 정확히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탁할 때, 소망할 때, 혹은 통치할 때도 선견지명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남들과 어울려 걸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매너와 취향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품성과 재능까지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는 뛰어난 이와 어울리고 여러 기질들이 어우러져 무리 없이 친근하게 지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대립되는 걷기리의 상호작용으로 세계는 아름다워지고 유지됩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조화로워진다면 도덕적인 조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친구냐 상대편이냐를 정할 때 이점을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극단의 반대끼리 결합했을 때 아주 분별 있는 중도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돋보이게 하라. 내면적 가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갑니다. 명성을 부여하는 건 대단한 기술인데 때론 칭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칭찬하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멋진 호칭을 부여하면 남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단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유인책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게 되어도 부러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기 일을 쉽다거나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봅니다. 모두가 이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취향이든 이성이든 끌리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결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라. 자신의 주요한 결점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이 결점도 독재자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점을 없애려면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이 결점에 맞서는 전쟁을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결점으로 인식하면 고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장 주요한 흠결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작은 실수들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살아라. 기회가 오면 잡고 놓쳤다면 포기하라.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며 생각이며 모든 것들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시간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덕목만 지키면 정해진 규칙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마시기 싫었던 물인데 내일은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괴팍할 정도로 변덕을 부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무리하게 해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목표가 기회를 따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직하지 말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다. 지나치게 온순한 성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교활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결코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들을 잘 신뢰합니다. 기만 당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때때로 선의에 기인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손실을 잘 방지할 줄 압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손실을 아주 잘 방지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타인의 희생으로 손실을 아주 잘 방지합니다. 누구도 지나친 정직함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괴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으로서 비둘기와 뱀을 자신 안에 합일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숙고하라. 신속한 대답을 압박받아도 잠시 미루는 게 최선이다. 2번 숙고하세요. 내면의 재판소에서 재심을 진행해 확실히 하세요. 특히 상황이 아주 명쾌하지 않으면 시간을 더 들여서 확신을 갖거나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근거들이 마련되어 당신의 결정이 확증되고 더 힘이 실립니다. 선물을 줄 때 즉흥적으로 고른 선물보다는 오래 신중하게 고른 선물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열망된 것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도 시간을 들여서 부정을 성숙하게 표현할 방법을 궁리하세요. 그래야만 떫은 맛이 덜 납니다. 게다가 처음의 흥분이 사라지면 차분해져서 거절에 대한 반감도 다소 무뎌집니다. 그러니 만약 신속하게 대답하라는 압박이 있을 때도 잠시 미루는 게 최선입니다. 상대의 관심을 돌리는데 꼭 속이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의 주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담고 있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니체의 철학 등 후대의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 속 금원들은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법을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교활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할 때와 주도해야 할 때를 구분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충고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당신이 한 일을 돋보이게 하라의 경우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장점을 드러내어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말들이 가득하니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